안녕하세요. 1학년 사회 28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과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92쪽, 다음에 프린트는 93쪽의 내용을 함께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에는 사회 불평등 현상의 의미, 요 사회 불평등 현상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의미와 모습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회 불평등 현상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 중에서 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런 사회복지제도에 대해서 그 제도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개선 방안 중에 또 적극적 우대 조치가 뭔지, 그리고 지역 격차 완화 정책,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회 불평등 현상의 의미와 양상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회에서 이런 사회적으로 희소 가치가 있는 거죠. 이런 거, 이런 권력 명예와 같은 거, 이런 거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희소한 자원이 개인이나 집단에 차등적으로 분배되어 사회 구성원들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서열화되어 있는 상태. 이것을 사회 불평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서열화라는 의미와 관계가 있네요. 그래서 소득과 같은 그런 경제적 측면, 권력과 같은 정치적 측면, 교육기회나 건강관리와 같은 사회적 측면, 이렇게 다양하게 사회 불평등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꼭 경제적 측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평등이란 평등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같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해서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좋다, 나쁘다 등의 평가가 들어있으며 그런 속성이 있는 것들, 그렇게 평가되는 차이들이 바로 불평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사회 불평등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자, 크게 교과서에서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회 계층이 양극화되는 그런 모습.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모습.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공간 불평등,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회 계층이 양극화된다라고 했는데, 사회적 희소 가치의 소유 정도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 간의 위계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위계가 같거나 비슷한 사람들의 집합체를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바로 사회 계층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회 계층. 같은 사회 계층에 있다라는 얘기는 어떤 그런 서열, 사회적으로 어떤 높고 낮음을 쭉 매겼을 때 비슷한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계층의 양극화라는 말은 사회계 구성원 간의 불평등이 심화되어 사회계층 가운데 그죠, 중간계층의 비중이 줄고 상층과 하층의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 이것을 사회계층의 양극화라고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소수의 상층과 대다수의 하층,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간계층, 중산층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런 중간계층의 어떤 비율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겠죠. 그런 어떤 문제점도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과 소득의 차이에 따른 경제적 격차, 이런 것들이 원인이다.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사회 전반의 불평등으로 이어져서 사회 계층의 이동을 막는 계층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대물림이라고 얘기하죠. 계층 대물림 현상이 발생하고, 이거는 주로 어떤 그 근로소득보다는 재산소득의 대물림을 통해서 부의 세습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흔히 그런 이런 어떤 사회 계층의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다. 어떤 자본주의의 모순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게 심화되면은, 이런 사회 계층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 사회 발전의 동력이 줄어들고 계층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어서 사회 통합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측면의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거는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 불평등의 양상 두 번째로 사회적 약자 차별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경제 수준 및 사회적 지위상 열악한 위치에 있어서 불평등한 처우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하죠. 그래서 여성, 노인, 장애인, 빈곤층, 이주노동자, 북한 이탈 주민, 자, 등등등등. 이러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경제적 지위, 출신 국가 등에 대한 선입견 및 편견, 그와 같은 차별을 용인하는 사회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적 약자를 양산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개인의 능력이나 업적을 인정해 주지 않고 구성원의 어떤 기본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이 갖고 있는 자유권이라든지 평등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어떤 기본적인 행복 추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그 전에 사회적 약자의 조건을 보면 사회적 약자는 구성원의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사회 내에서 발휘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한 표현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대체로 신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뚜렷한 차이가 있고 한 사회에서 정치적 권력, 경제적 능력, 사회적 위세 등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불평등의 모습으로는 공간불평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기준으로 사회적 자원이 불균등하게 분배되는 현상을 공간불평등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주로 도시의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인구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몰려 있죠. 그래서 도시와 농촌 간의 어떤 공간 불평등, 그래서 그로 인한 삶의 질의 격차가 심화되고 도시 내에서도 저소득층 거주지역과 고소득층 거주지역 간의 격차,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공간 불평등 현상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자, 원인은 성장 거점 개발 방식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큰 수도권과 대도시 위주로 투자를 집중하면서 비수도권과 농촌 지역에 대한 투자에 상대적으로 소홀했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 불평등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문제점으로는 어, 공간 불평등이 경제, 교육, 의료, 문화 등의 불평등으로 이루어져서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이런 정의사회, 이런 것들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전략을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그 성장 초기에는 이런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을 취하고 이제 그 사회가 좀 더 성숙해지면은 이런 균형 개발 방식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장 초기에는 성장 거점 개발 방식에 의해서 어떤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면은 지금은 균형 개발 방식에 의해서 이런 어떤 성장보다는 분배 그리고 균형 이런 것에 맞춰서 어떤 발전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천 방안했는데 이런 사회 불평등의 여러 가지 모습을 살펴봤는데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 불평등 개선을 위한 방안 이렇게 했는데 그 방안에는 사회복지제도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제도를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의미를 보면은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지원하는 사회제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이게 바로 두 자로 얘기하면 뭘까요? 바로 복지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복지. 자, 그래서 사회복지제도의 유형을 보면은 먼저 사회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험이라는 게 뭘까요? 자, 어려움에 처할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안전망을 갖추는 거, 이게 사회보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정부, 기업이 국민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그쵸, 바로 공적 보험 방식으로, 이런 공적 보험 방식으로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제도가 바로 사회보험이라고 볼 수 있고,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고용보험, 어떤 실업을 당하게 되면은 어려움에 빠질 수 있죠.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어떤 그 노동자라든지 고용주라든지 정부라든지 이렇게 어 그 예방하기 위해서 조금씩 돈을 모아서 그런 어떤 이런 제도를 만드는 거죠. 바로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 마찬가지고,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 장기 요양보험,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보험의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가 전액 지원하여, 이거는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는 점이 다르죠. 이거는 이렇게 나눠서 내는데, 개인, 정부, 기업이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거죠. 이거는 공적 보험 방식이 아니라 이거는 정부가 전적으로 보장하는 거죠. 그리고 금전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사회보험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의료급여, 이런 어떤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네요. 자, 이런 것들을 공공부조라고 얘기합니다. 공공부조. 그래서 빈곤층만을 지원하는 것이기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굉장히 사회보험보다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최소한의 생계비 보장 등이 가능하다. 그리고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최저한의 생계보장 또는 생활보장을 위한 제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는 사회적 취약 집단을 대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제도가, 개별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이 또 특이한 거죠.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 재활, 돌봄 서비스, 노인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네요. 그래서 비금전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다른 두 가지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는 꼭 필요하지만 민간 기업들이 낮은 수익성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여러 가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국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걸 사회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제도의 의의를 보면은 이거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라는 거, 그 중에서도 공공부조, 이 세 가지 제도 전부 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공공부조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그래서 사회적 불평등 완화에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상 28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